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조선 인구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출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변동의 규모는 결국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인구 변동의 실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출산과 사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조선시대 출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조선 전기를 분석하기에는 자료적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논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출생에 관해서는 족보, 행장류 등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분석 방식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개 가문의 족보를 이용한 차명수 선생님의 2009년 연구부터 보겠습니다. 족보는 기본적으로 남성 위주로 기록되지만 배우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20세까지 생존한 남성에 대해 기록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이 배우자가 낳은 자녀 중 20세까지 생존한 아들이 몇 명인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자가 낳은 자녀 중 딸과 20세 이전에 사망한 아들에 대해서는 족보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세까지 생존한 아들에 관한 정보와 몇 가지 가정을 이용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의 생존율에 대한 추정치를 이용하면 20세 이전에 사망한 아들의 수를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한 아들의 수와 출생 시 남녀 성비에 대한 추정치를 이용하면 딸의 수는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양반계층의 합계 출산율을 구했는데 18세기에는 4.06, 19세기에는 5.89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유배 후 합계 출산율은 18, 19세기 5.86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출산율이 19세기에 크게 증가한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합계 출산율이 18세기에 비해 45% 정도 증가한 것인데, 연구에서는 18세기에 비해 초혼 연령이 2세 정도 낮아졌고 혼인 출산력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18세기와 19세기의 차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조선의 유배 후 합계 출산율을 중국, 일본의 유배 후 합계 출산율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18, 19세기 중국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배 후 합계 출산율을 5.3, 6.3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본 에도 시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유배 후 합계 출산율은 5.6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큽니다. 17에서 19세기 영국의 유배 후 합계 출산율은 9.47로 추정된 바 있고, 18, 19세기 독일의 경우에는 10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의 출산율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근대 사회에서 유럽보다 동아시아의 출산율이 높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서유럽이 훨씬 더 높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장률을 분석한 김두월 선생님의 2012년 연구를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저명한 학자가 사망할 경우 그가 쓴 글을 묶어 문집을 발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집에는 학자의 일대기를 서술한 행장과 같은 글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면 배우자가 낳은 자녀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산 정의학용 선생이 쓴 행장을 보면 배우자인 풍산 홍 씨는 아들 6명, 딸 3명을 낳았고, 이 중 아들 4명, 딸 2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두월 선생님의 연구에서는 총 193명의 여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50세 이상까지 생존한 여성만 대상으로 산출한 유배 후 종결 출산율은 6.9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개념상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앞서 소개한 차명수 선생님의 유배 후 합계 출산율과 비교해보면 약 1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정숙 선생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2023년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주 이씨 황실 후손 모든 파의 족보를 종합한 대동보인 선원 속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족보를 이용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남성의 유배 후 출산율을 추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족보는 기본적으로 남성 위주로 기록되다 보니 배우자인 여성에 대한 기록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남성의 유배 후 출산율을 6명에서 8명 사이로 추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시한 차명수, 김두월 선생님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유배 후 출산율이 좀 더 높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 두 연구는 여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 연구는 남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직접 비교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양반 계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족보와 행장류 모두 주로 양반 계층에서 남긴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반을 포함한 조선 인구 전체의 출산 수준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해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민이나 노비 계층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차명수 선생님의 연구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조선 전체 인구의 합계 출산율은 18세기에는 5.27명, 19세기에는 7.98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앞서 양반계층의 합계 출산율이 18세기에는 4.06, 19세기에는 5.89로 추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비교하면 조선 전체 인구의 합계 출산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19세기의 경우 양반계층과 2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 청대에 대한 연구에서도 피지배 계층이 지배 계층보다 높은 출산력을 보였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양반에 대한 추정 결과와 전체 인구에 대한 추정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출산율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적 제약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분석 결과 또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양반 계층의 합계 출산율은 대략 5에서 6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유럽보다는 크게 낮고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출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사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